캔서셀에서 작년 5월에 발표된 Comprehensive Analysis of Genetic Ancestry and its Molecular Correlation in Cancer라는 내용인데요. 앱스트랙트 설명드리면은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그래피컬 앱스트랙트고 여기서 이제 자기네들이 Ancestry의 그런 어떤 스페시픽한 어떤 이펙트를 보기 위해서 잠시만요. 네, 뮤테이션 레이트랑 DNA 메틸레이션, mRNA 그리고 마이크로 RNA 익스프레션을 총 1678명의 환자의 총 33개의 캔서 타입에서 TCG 데이터를 통해서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들은 그 캔서 서브 타입과 ancestry related 어떤 테크니컬 아티팩트들이 되게 좀 중요한 컨파운더로 있었지만 이것들이 이제 insufficient하게 설명되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이올로지컬하게 어떤 시그니피컨트한 디퍼런스가 보통 이제 티슈 스페시픽하게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캔서 스페시픽하진 않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드미스처랑 그다음에 패스웨이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어떤 이러한 그 차이점이 캔서의 그 원인이 되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특별하게 이제 여기서 언급하는 거는 자기네들이 FBXW7 뮤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아프리칸 오리진에서 많이 좀 증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반면에 VHL이라든가 PBRM1 뮤테이션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레날 캔서 페이션트들 같은 경우 아프리칸 오리진에서 적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트 에이시안 같은 경우는 블래더 캔서에서 그 이민 액티비티가 좀 적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점들이 어떤 그 디지즈를 유발하는 어떤 루트라든가 혹은 이뮤노테라피의 그런 리스폰스에 고려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트로덕션 설명드리면 TCGA 데이터는 이제 되게 많은 그런 오믹스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기로는 이러한 점라인 제네 그 여러 인종의 점라인 제네틱스들이 그 되게 많은 캔서 인시던스라든가 혹은 아웃컴 그리고 몰리큘러 캐릭터리스틱을 유발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한 번도 제대로 그 분석이 되어 오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CG 데이터는 가장 라지스트하고 가장 most comprehensive한 멀티오믹스 온콜로지 코호트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자기네들이 이제 mRNA 데이터, 마이크로 RNA 익스프레션, DNA 메틸레이션 그리고 뮤테이션 등을 가지고선 분석을 했다고 말하고 있고요. 이러한 그 분석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총 4가지의 그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캔서 타입과 혹은 몰리큘러 그런 엔세스리 스페시픽한 어떤 노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엔세스리 이펙트가 캔서 혹은 티슈 타입 스페시픽하게 혹은 이제 커먼한 그 캔서 타입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합쳐가지고 어떤 크로스 플랫폼한 어널리시스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몰리큘러 데이터들이 어떤 좀 더 정확한 캔서 서브타입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어떠한 그 캔서 타입의 혹은 티슈에 크로스된 엔세스트리 이펙트를 이해하는데 어떤 그 어드밴티지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개의 센터가 이 엔세스트리 분류에 이제 각자의 메소드로 했고 그 다음에 이 논문에서는 이 5개의 그 엔세스트리 분류한 것을 합쳐가지고 보이스가 나오고 있나요? 잘 들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분석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오른쪽 위에 있는 게 각각 사용한 그 데이터의 이제 타입과 그다음 각 센터별로 이제 사용한 데이터들의 그 목록을 나타내는데 예를 들면 브로드 인스티튜트 같은 경우는 어레이 데이터랑 그 다음에 엑손 데이터 모두를 사용해 가지고 모든 그 TCG 노멀 샘플들을 제노 파일을 합친 다음에 이제 레퍼런스 파일로는 천지nom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TCG 데이터에서 5% 이상 그 없는 변이거나 혹은 하디와인버그 이퀄리브리엄 테스트를 통과 못한 것들은 제외를 하였고 여기서 이제 총 그 천지놈 코호트에서 1% 이상인 마이너 프리퀀시 1% 이상인 94만
90만 4,099개의 마커를 사용해가지고 Ancestry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진행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Ancestry 아이덴티피케이션은 스마트 PCA라고 해서 이제 PCA 그 프로그램을 사용해가지고 자기네들이 클러스터링 그 프린시플 컴포넌트를 만든 결과 1과 2는 가까이 아메리칸. 아메리칸데 그리고 사우스 에이시안 이렇게 PC 2, 3로 나눠서 찾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엑손 베이스드 언세스리 어사이먼트 같은 경우는 CCJ에서 이제 홀 엑손 데이터 8,066명을 가지고선 EXAC 데이터를 사용해서 다시 분류를 하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프린시플 컴포넌트를 사용하여서 총 5,400개의 커먼 엑손 스닙을 가지고선 스트래티파이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는 각각의 VCF 파일을 컴바인 그 제노타입 파일을 VCF 파일로 바꾼 다음에 이것을 컴바인으로 시켜가지고 총 이제 11,459몇 샘플에 522,2,606개 베리언트를 만들었고 이거 역시도 PCA를 사용하여가지고 MAF가 15% 이상인 그 298,400개 베리언트들을 가지고서 스트럭처 어널리시스를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각각 셀프 리포트 한 것과 그 다음에 PCA 분석 결과 나온 것들을 비교를 해가지고 총 3개의 군 EUR, EAS, 아프리칸 3개로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UCSF 같은 경우는 Partition Around Methods라는 그 클러스터링 메소드를 사용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모든 그 센서들마다 각각 사용한 레퍼런스 모델과 그 다음에 이제 클러스터링 메소드만 다를 뿐이지 결과적으로 각각의 그 천지능 혹은 이제 뭐 그 유니버시티 오브 트렌트 같은 경우는 아시켄다지 즉 그 주디시아 유러피안 패널 데이터까지 사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각자의 레퍼런스 모델을 갖고 앤세스트를 분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5개의 센터에 각각의 이제 자기네들이 분류한 5개의 인종들을 컨커던스를 살펴보았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상대적으로 유러피안과 AFR, EAS가 많이 자기네들이 컨커던스가 나왔고 결과적으로 이 3개의 앤세스트리들을 위주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이것들이 앤세스트리가 극명하게 그러니까 분명하게 컨커던스가 나오지 않는 샘플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샘플들 같은 경우는 그 어드믹스트리 군으로 나눠가지고 다음과 같이 그 페이션트들을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총 99.7%가 non admixed patient였고요. 얘네들은 이제 각각의 그 앞에 ancestry assignment과 concordance를 보이는 군이었고 나머지 이제 0.3%는 admixed 그룹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일 위에 있는 그 그래프가 각각의 캔서 타입별로 그 앤세스트리를 분류한 것이고 그 밑에 있는 숫자는 어드믹스드 페이션트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는 그 어드믹스드 페이션트 내에서도 앤세스트리 제노믹 그 앤세스트리를 비교를 해가지고 가장 그 프라이머리한 그 앤세스트리를 분류한 것이고요. 제일 밑에 있는 것은 각각의 이제 캔서 타입별로 어드믹스드 안에서 각각의 이제 프라이머리 앤세스트리가 몇 명 이상 있는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저 데이터를 가지고선 앤세스트리와 몰리큘러 데이터 간의 어소시에이션을 살펴보았는데요. 각각의 이제 데이터 타입은 소매틱 얼터레이션, 메틸레이션, mRNA, 그리고 마이크로RNA 익스프레션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용한 메소드는 기본적으로 멀티베리어트 리그레션을 사용하여서 캔서 타입과 서브 타입을 컨트롤링하는 것으로 하였고요. EUR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가장 많기 때문에 EUR을 레퍼런스로 해서 EAS와 AFR 데이터를 비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데이터들은 이제 판캔서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캔서 타입을 다 합쳐갖고 리그레션을 돌린 것과 그 다음에 캔서 타입 스페시픽하게 각각을 돌려서 리그레션을 구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그 p-밸류 값들은 멀티플라이 히포테시스를 해서 벤자민 허츠버그 프로시저를 통해 가지고 보정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매틱 뮤테이션 같은 경우는 멀티베리어트 로지스트 리그레션을 진행을 하였는데 각각의 앤세스트리 를 아웃컴으로 해서 어소시에이션을 소매틱 미틱 얼터레이션으로 해가지고 에이지, 젠더, 캔서 타입, 서브 타입을 혹은 만약 가능하다면 서브 타입까지 해서 컨트롤 해가지고 멀티베리어트 리그레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팬캔서 결과는 아프리칸에서 3개의 진 그리고 이스트 에이시아에서 1개의 진이 유러피안에 비해서 시그니피컨트하게 디퍼런스를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3개 중에 2개는 TP53에서
TP53에서 좀 더 인리치먼트하게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PIK3CA 같은 경우도 유러피안 샘플에서 좀 더 인리치먼트하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CCND1 같은 경우도 이스트 에이시안에서 좀 더 많이 변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FBXW7 뮤테이션 같은 경우는 아프리칸 샘플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져 하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파인딩 아니에요? 네네, 네, 맞습니다. 네, 파인딩입니다. 옵저버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알려진 거는 차이가 없는 게 없는 거죠. 알려지기로는 현재. 그 기술은 위에 차이가 있는 없다는 얘기 없- TP53이랑 PIK3CA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알려져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있는 이제 CCND1이랑 FBXW7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발견한 겁니다. 어떻게 알려져 있어요? TP53랑 TP53 같은 경우는 이제 아프리칸 샘플에서 좀 더 인리시먼트한 뮤테이션으로 알려져 있고, PIK3CA 같은 경우는 유러피안 샘플에서 좀 많이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알려져 있는 거예요? 캔서에서? 네, 네. 캔서에서 이 두 개는 기존에 있는 결과라고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 어, 리포트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러나 이제 이 서브 타입 코렉션, 즉 서브 타입을 고려해서 이제 코렉션을 했을 경우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TP53, PRK3CA, CCND1 앰플리피케이션 없어지고 남는 시그널은 FBXW7 뮤테이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브 타입 여기서 컬렉션이 뭐의 서브 타입을 컬렉션 한 거예요? 각각의 캔서 서브 타입들입니다. 그러면 TP53 같은 경우에 뭐 유방암이든 이런 데서 알려져 있었고 여기서도 시그널이 나왔지만 그 웨이트를 조정하고 나니까 사라졌다 뭐 이런 식의 스토리예요. 네, 맞습니다.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 개의 추가적인 데이터셋을 가지고선 이 FBXW7 뮤테이션이 아프리카에서 많이 나오는 그 어소시에이션을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ICGC 데이터를 사용해가지고 이것을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MSK 임팩트 데이터를 사용해서 MSK 임팩트 같은 경우 이제 메모리얼 슬러러 캐터링 그 패널 데이터인데 여기서 이제 주로 이제 많이 갖고 있는 게 EUR 샘플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개를 살펴본 것과 그 FBXW7 뮤테이션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포멀리 밸리데이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파운데이션 메디슨 데이터를 가지고선 총 그 12개 캔서 타입의 72,339개의 튜머를 앞에서 우리가 진행해서 엔세스트리 분석을 다 통해 갖고 똑같이 한 결과 FBXW7 뮤테이션이 아프리칸에서 상대적으로 EUR에 비해서 많이 나온다는 것이 밸리데이션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각각의 캔서 타입별로 이제 서브 그룹을 나눠 가지고 살펴보았는데요. 가령 이제 KIRC 즉 키드니 클리어셀 카시노마 같은 경우 AFR 샘플이 그 유러피안에 비해서 VHL과 PBRM1 뮤테이션이 적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스트 에이시안 같은 경우 블래더에서 혹은 이제 에소파겔 캔서에서 HRAS 그리고 NFE2L2 진이 뮤테이션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 아까 앞에서 아프리칸에서 많이 나온다고 했던 FBXW7 같은 경우는 그 각각의 어떤 특정한 캔서 타입 하나에서는 나오지가 않고 이것이 팬캔서를 통해서만 발견이 되었고요. 그렇지만 그 스몰 샘플이고 좀 적은 파워긴 하지만 저러한 그 가장 엔세스트리 어소시에이션이 인디비주얼 캔서 타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 이 ancestry 이펙트가 좀 더 캔서 타입 스페시픽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점라인 혹시 제네틱스가 이 FBXW7, VHL 그리고 PBRM1 그 로사이에 있는 것들이 캔서 저 포메이션에 혹시 그 어떤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그 해당 그 진에 있는 모든 그 로커스의 스닙을 하나의 블럭으로 합친 다음에 이것이 그 소매틱 뮤테이션 스테이터스에 따른 블럭을 코릴레이션 해가지고 로지스트 리그레이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정한 변수는 각각의 글로벌 앤세스트리고요. 그래서 이 각각의 케이스를 살펴본 결과 각진 로커스에서 아프리칸 같은 경우 FBXW7 뮤테이션이 조금 더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EUR 앤세스트리가 VHL에서 조금 더 많이 나오고 PBR M1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이것이 스태티스컬리하게 시그니피컨트하진 않았기 때문에 점라인 그 해당 로사이의 점라인 피처가 이 캔서와는 영향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요. 그 다음에 그 혹시 이러한 그 이펙트가 어떠한 environmental exposure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 57개의 뮤테이션 시그네처를 각각의 그 앤세스트리별로 비교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뮤테이션 시그네처도 어떠한 것도 시그니피컨트한 디퍼런스는 없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그 미타젠 익스포저가 이러한 그 차이의 메이저 컨파운더는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크로모좀 앞 레벨의 그 소매틱 카피 넘버를 비교를 해봤는데 그 카피 넘버 비교도 전체 그 판캔서에서는 없었고 다만 이제 캔서 타입 스페시픽하게 보았을 때 딱 두 개가 나왔는데요. 먼저 이제 그 크로모점 3P 로스 같은 경우 VHL과 PBM1이 있는 그 해당 영역인데 이 부분에 로스가 유러피안에서 좀 많이 나타났고요. KIRC 샘플에서. 그리고 이것으로 보았을 때 이 진은 좀 바이얼레리컬리하게 인액티베이트 되는 게 유러피안에서 좀 많다라고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결과는 이제 그 로스 오브 크로모좀 3P가 없이도 이 VHL 뮤테이션의 차이가 있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그 이스트 에이시안 또한 아프리칸에서 크로모점 4Q 로스가 더 프리퀀트하게 나온다고 COAD 샘플에서 발견되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멀티베리에이트 리니어 리그레션을 통해서 또 메틸레이션을 살펴봤는데 싱글 캔서 타입을 봤을 때보다 역시나 판캔서로 봤을 때 조금 더 이제 ancestry association이 나타나지만 이것은 이제 되게 스몰 이펙트 사이즈를 갖고 있고 여기서 자기네들이 조금 더 이제 이펙트 사이즈가 큰 걸 살펴보기 위해서 메틸레이션 체인지가 0.1 이상인 애들만 자기네들이 다시 필터링을 해서 봤을 때 되게 적은 그 캔서 진만이 디퍼렌셜리 메틸레이트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매틱 제네틱 얼터레이션과 마찬가지로 어떤 그 바이올로지컬하게 미닝풀한 메틸레이션 체인지가 캔서 스페시픽하게 나오는 게 판캔서로 봤을 때보다 더 많이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그 특정 그 사이트에서 모든 팬캔서를 통해서 시그니피컨트를 보이는 것은 그 몇 군데가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가장 시그니피컨트한 사이트는 캔서 스페시픽한 그 나오는 영역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또 보여주는 게 있는데 그 멀티플 앤세스트리 디퍼렌셜 메틸레이션을 보이는 그 영역들이 앤세스트리 인펙트를 각각에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총 41개의 진들 중에서 프로브가 2개 이상 되는 게 41개의 진이고 여기서 이제 프로브가 4개 이상 서포트하는 게 10개의 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0개의 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이 10개의 진 중에서 저 SPATC1L이라든가 혹은 PM20D1 같은 경우는 메틸레이션 퀀티티브 트레이트 로사이로 알려져 있고 훅2 같은 경우는
variably methylated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새로 발견한 것은 FLJ26850과 PACS2 그리고 FAAP20인데요. 이 10개 중에서 9개가 여기에 관련 이 진에 속해 있는 모든 프로브들이 similar한 ancestry 이펙트를 보여주는데, 예를 들면 FAAP20 같은 경우 아프리칸 샘플에서는 더 메틸레이티드 돼 있고, 훅2 같은 경우는 덜 메틸레이티드 것을 각각에 속해 있는 모든 프로브들이 또 그 이펙트를 쫓아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mRNA 데이터를 가지고서 노멀라이제이션 데이터를 갖고 EAS와 그다음에 유러피안 그리고 아프리칸과 유러피안을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비교를 하였는데요. 아프리칸과 유러피안 사이에서는 327개의 진, 그리고 이스트에이시안과 유러피안에서는 654개의 진이 그 시그니피컨트하게 익스프레션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베럴 진들만이 그 캔서 타입 어크로스하게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게 각각 이제 아프리칸 스페시픽한 건 4개, 에이시안 스페시픽한 건 9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 이 결과를 비추어 보았을 때 이 mRNA 익스프레션의 그 앤세스트리 어소시에이션을 결정하는 것은 이제 캔서 타입 서브 타입을 컨트롤링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앞에서 나왔었던 이제 진들 중에서 GSTM1과 CRYBB2 같은 경우 저렇게 각각 X축, Y축으로 그리면은 앤세스트리에 따른 에버리지 익스프레션을 통해서 그 앤세스트리가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이스트에이시아에서 많이 나온다고 했었던 FBL1과 PPL3를 통해서 로그2 리디언 센터를 그렸을 때도 마찬가지로 해당 익스프레션을 통해서 앤세스트리가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RNA 데이터를 가지고선 또 살펴보았는데, 마이크로 RNA 데이터를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로 아웃컴으로 잡아가지고 각각의 그 캔서 타입과 그 다음에 이제 서브 타입별로 유의하게 나오는 것을 디퍼런셜하게 익스프레션 나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BRCA에서 54개, 그리고 아까 앞에서 나왔던 mRNA에 비해서는 적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다 봤을 때 메틸레이션과 mRNA 결과와 마찬가지로 캔서 타입 어크로스하게 그 커머디리티를 보여주고는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캔서 타입 스페시픽하게 나오는 것이 좀 더 파워가 세다고 얘기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그 앤세스트리 간에는 되게 그 낮은 그 디퍼런스를 보여주고 있다. 즉 투폴드 체인지 정도 되는 게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캔서 타입에서 그 포폴드 보여주는 게 오히려 서브 타입별로 갔을 때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이크로 RNA가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 호스트 진의 익스프레션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게 이제 그냥 그 판캐스 레벨에서 봤을 때는 시그니피컨트하게 이런 어소시에이션을 그 차이를 보이는 것이 있지는 않았지만 가령 예를 들면은 특정 서브 타입 내에서 브라카 샘플의 바설 샘플 같은 경우 미르 622 OP 익스프레션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이스트 에이시안에서도 STAD, MSI 샘플 내에서 그 미르 익스프레션 레벨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기로는 이러한 그 호스트 마이크로 RNA와 호스트 진 간의 그 코릴레이션이 잘 나타나지 않은 것은 그 다이버스한 지노믹 컨테스트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매니팩터들이 작용해서 그 사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DNA 메틸레이션과 RNA 메틸레이션을 보고서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러면 이러한 그
어소시에이션, 점라인 어소시에이션이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그것들이 캔서에 어떻게 연관이 다르게 끼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EQTL 분석을 통해 가지고 mRNA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고,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그 로사이 인코딩하는 그 ancestry associated gene이 non randomly하게 디스트리뷰트 돼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자기네들이 거기에 대해서 해결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EQTL 분석 같은 경우는 시스와 트랜스로 다 분석을 진행을 하였고, 총 1678개의 노멀 샘플을 가지고서 진행을 하였는데, 그 베리언트들은 로우 임피테이션 컨피던스 콜 베리언트들 같은 경우는 제외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MAF 0.05인 베리언트들만 가지고서 분석을 진행했을 때 총 8,696개의 샘플, 850만 개의 스닙을 가지고선 테스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스닙에다가 그 로지스트 리그레이션을 적용해가지고 유러피안과 아프리칸, 유러피안과 이스트 에이시안을 비교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85%의 테스티드 스닙이 엔세스트리 어소시에이션이 있다고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판캔서 레벨에서 디퍼런셜 mRNA 익스프레션을 보여준 그 스닙을 이제 판캔, QTL, CIS, and 트랜스 EQTL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EQTL 페어를 각각을 이제 보여주고, 이것들이 significant하게 어소시에이션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보시면 이제 왼쪽에 있는 그 아프리칸 같은 경우 X축이 그 ancestry associated 되어 있는 진의 개수이고, Y축이 그 ancestry associated 된 스닙의 프로포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찾은 그 대부분의 그 CIS EQTL의 64%에서 90%가 ancestry associated가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ancestry 그 이펙트가 에펙트로 인해서 익스프레션이 나타나는 것은 그 제노타입 프리퀀시로 인해서 이것들이 설명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 CIS EQTL 그 RS 2058665 같은 경우 보시다시피 이스트 에이시안에서 이스트 에이시안이 아니라 유러피안과 아프리칸에서 나타나는 프로포션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서 제노타입에 따라 그 PP의 IL3 익스프레션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모 얼터네티브에서는 익스프레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나머지에서는 유의하지 나타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점라인 제네틱 베리언트들은 mRNA 익스프레션의 그 퍼플레이션 간의 차이를 파셜리하게 익스플레인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틸레이션과 mRNA 익스프레션이 그 캔서 디벨롭에 그 영향을 끼치는지를 여기서 살펴보기 위해서 총 191개의 그 판캔서 엔세스트리 앞에서 나왔었던 mRNA 익스프레션에서 판캔서 엔세스트리 어소시에이트 디프레션을 보여준 그 191개의 로사이와 메틸레이션을 보여준 메틸레이션의 그 차이를 보여준 176개의 로사이가 그 아프리칸에서 조금 더 모델레스하게 엔리치한다고 나타나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그 결과는 판캔서 그 차이가 메틸레이션과 mRNA에서의 판캔서 차이가 아프리칸과 유러피안의 그 엔세스트리의 그 캔서 차이에 어느 정도 그 컨트리뷰트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합쳐가지고 그 ancestral associated 된 메틸레이션이 그러면은 mRNA 익스프레션의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냐라고 질문을 또 던지는데요. 보시면은 mRNA 익스프레션을 차이는 보이는 그 진과 그다음에 메틸레이션 차이를 보이는 진 중에 겹치는 게 27개고, 이 27개가 메틸레이션 그 CPG 아일랜드가 진별로 증가할수록 차이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둘이 겹치는 부분이 오직 전체 그 익스프레션 된 진의 3.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라고는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ntegrated Ancestry Association PASSA 분석이라고 해서 패러다임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19,000개의 패스웨이 그 피처드를 각각의 ancestry 그룹과 튜머 타입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패러다임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익스프레션과 진 레벨 카피 넘버 그리고 패스웨이 인터랙션 데이터를 인터그레이션 시켜가지고 총 19,000개의 패스웨이 피처의 그 액티비티를 얘네가 액티브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를 로그 라이클리후드로 나타내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분석을 진행한 결과 아프리칸과 유러피안 사이에서 그 8개 튜머 타입에서 이제 그 시그니피컨트한 디퍼런셜 피처를 발견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소위 키 레귤레이터 노드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에서는 오로지 이제 브라카 뮤테이션에서만 나타났는데 여기서도 그 3개의 진 ATM 그리고 SP1 그리고 MAPK14 같은 경우가 서브 타입 애저스트 어널리시스를 진행했을 때만 남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보시면 아프리칸과 유러피안에서 ATM, IPL의 라이클리후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비슷하게 이스트에이시안과 유러피안 같은 경우도 키 레귤레터리 노드는 BLCA, 브라카 그리고 아까 앞에서 나왔던 에스포겔 캔서에서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브타입 어저스 어널리시스를 했을 때는 어떠한 것도 그 유의하지 않게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미 알려져 있는 캔서 패스웨이랑 드라이버 지인들이 이 패러다임에서 하이포 지오메트릭 테스트를 통해서 어떻게 그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령 왼쪽에 있는 것을 보시면은 DNA 리페어 패스웨이랑 관련된 히포, RTK, 라스, P53, NRAT2 그리고 노치 패스웨이 그리고 운트 패스웨이를 갖고 있는 그 패스웨이를 비교하였을 때 엔세스트리의 그 캔서 릴레이티드한 이펙트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셀룰러 컴포지션을 각각의 이제 그 인디비주얼 캔서별로 그 비교했을 때 퍼퓰레이션의 차이가 있는 것이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스트 에이시안 같은 경우는 BLCA 샘플에서 이뮨 인필트레이트 관련된 그 것이 이스트 에이시안의 그 유러피안에 비해서 낮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그 유러피안에서 조금 더 하이어한 inferred pathway, 즉 이뮨 관련된 피처를 액티베이트된 패스웨이가 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CD274라고 해서 PLDL1을 인코딩하는 진의 mRNA 익스프레션을 비교해 보았는데 보시면은 그 이스트 에이시안에서 다른 그 엔세스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는 그 기존에 이제 오소로그란 어널리시스를 통해서도 밝혀졌었는데 이스트 에이시안 샘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이뮤노테라피 관련 그 진이 익스프레션이 낮기 때문에 만약에 이뮤노테라피 리스폰스를 고려한다고 했을 때 이러한 엔세스트리 차이를 꼭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스커션입니다. 이 분석은 그 캔서랑 노멀 티슈들을 다 통틀어서 튜머 타입 어크로스하게 엔세스트리 어소시에이션을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말하기로는 이러한 엔세스트리 어소시에이션이 티슈 스페시픽하고 소매틱 얼터레이션 그리고 CPG 메틸레이션, mRNA, 마이크로 RNA에 대해서 그 어떤 데이터에 스페시픽한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다 상관없이 티슈 스페시픽하게 엔세스트리 어소시에이션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엔세스트리 어소시에이션의 소스가 어떻게 되는지는 클리어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점라인 제네틱 디퍼런스로 나타나는 걸 수도 있고 혹은 environmental exposure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이 메이저한 컨트리뷰터가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TCGA 콜 도너들 같은 경우 3분의 2가 미국에서 온 거지만 대부분의 이스트 에이시안 도너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서 수집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틸레이션과 RNA 익스프레션의 그 엔세스트리한 어떤 어소시에이션이 소매틱에서도 나타나지만 이러한 것들이 그 노멀 티슈에서도 똑같이 쉐어드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칸과 유러피안의 그 메틸레이션, mRNA 익스프레션의 차이가 커절리 캔서의 그 커절리 릴레이티드와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그 차이가 일부 캔서에서는 그 이뮨 패스웨이에서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프리벤션 혹은 트리트먼트의 SS 그룹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정보를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여기서 로버스 파인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VHL과 PBLR1 뮤테이션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크로모존 3P 로스를 얘기하고 있는데 EUR에서 아프리칸보다 더 많이 나타나고 이러한 그 VHL 그리고 3P 로스의 그 키드니 샘플에서의 그 센트럴리티가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그 저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샘플들 같은 경우는 더 다른 캔서 서브 타입으로 분류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스트 에이시안의 블래더 캔서 샘플들 같은 경우는 리스 이뮨 필터레이션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뮤노테라피에서 다른 리스폰스를 보여줄 것으로 시사하고 있고 물론 이제 이러한 그 분석이 논 유러피안 TCG 샘플이 적기 때문에 아직 그 어느 정도의 좀 그 한계가 있다고는 하고 있지만 이러한 그 컴프레시브한 캐릭터가 논 유러피안 캔서 그 추가적인 이러한 그 캐릭터들이 있으면 더 그레이트 밸류가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